1972년 1월 24일 오후 5시 30분 괌 탈로포포 강 근처의 빽빽한 밀림 속에서 두 명의 현지 사냥꾼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는 강에서 새우덫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나무 숲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다가가자 땅에 반쯤 숨겨진 작은 구멍에서 앙상하게 마른 56세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 155cm, 몸무게는 겨우 40kg, 뼈와 가죽만 남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삼배 옷을 입고 대나무로 만든 도구를 든 채 일본어로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 상등병, 대일본 제국 육군의 병사, 28년 무려 실제일입이 2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정글에서 살아남은 남자였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습니까? 요코이는 조용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 이 말을 들은 경찰관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28년 동안이나 숨어 있으면서 부끄럽다니 왜? 하지만 일본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10일 후 1972년 2월 2일 요코이는 괌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는 수천 명의 보도진과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랩이 내려지고 요코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앙상한 몸, 그의 눈은 28년간의 정글 생활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돌아왔습니다. 일본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28년 동안 살아남은 것은 기적이 아닌가?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수치, 하지, 일본 문화의 핵심에 있는 개념, 요코이가 수치스러워한 것은 살아남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우들은 죽었는데 자신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생존자의 죄책감이 그를 평생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1915년 3월 31일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요코이 쇼이치는 가난한 재봉사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코이 마사키치는 작은 재봉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7남매 중 둘째 아들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가업을 도우며 아버지로부터 재봉 기술을 배웠습니다. 천을 다루는 방법, 바늘을 사용하는 방법, 바느질 기술. 그는 손재주가 좋았고 꼼꼼한 작업을 잘했습니다. 이 재봉사의 기술이 훗날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1939년 24세 쇼이치에게 소집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는 중국 전선에 파견되었습니다. 키 155cm, 몸무게 50kg으로 왜소했지만 진지하고 순종적인 성격 덕분에 상관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5년간의 전투를 경험한 후 1944년 요코이는 제38사단 보병 제2BC 구연대에 배속되어 괌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전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괌의 일본군 수비대는 약 19,000명, 지휘관은 오바타 히데요시 중장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미국군은 55,000명의 해병대와 육군 부대, 그리고 압도적인 해군력이었습니다. 1944년 7월 21일 미국군이 괌에 상륙했습니다. 함포 사격과 공습이 섬을 뒤덮었습니다. 화력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8월 10일 일본군 사령관 오바타 히데요시 중장이 전사하고 조직적인 저항은 끝났습니다. 살아남은 일본군 병사들은 정글로 도망쳤습니다. 요코이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두 명의 동료 이시이와 나카무라와 함께
탈로포포강 깊숙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세 사람은 미국군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버려진 일본군 식량 창고에서 통조림을 훔치고 강에서 물을 깃고 야생 고구마를 캐고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낮에는 동굴에 몸을 숨기고 밤에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정글 깊숙한 곳에선 3명의 병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945년 말 괌에서 투항을 촉구하는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어로 전쟁은 끝났다.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다. 나오라고 반복했습니다. 요코이와 그의 동료들은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미국군의 함정이다. 우리를 꿰어내어 포로로 잡기 위한 거짓말이다. 천황폐하께서 항복하실 리가 없다. 일본이 질 리가 없다. 그들은 굴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워야 한다. 이 믿음이 그들을 묶었습니다. 의리, 길이. 일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 의리란 의무, 책임, 충성의 복합체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욕망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의리, 천황에 대한 의리, 죽은 동료들에 대한 의리. 요코이와 그의 동료들은 이 의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가는 것은 배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은 수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숨어 있었습니다. 1950년 이시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고열, 설사, 그리고 쇠약, 아마도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였을 것입니다. 의료는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요코이와 나카무라는 이시이가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시이의 유해를 동굴 근처에 묻었습니다. 작은 무덤을 만들고 대나무로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사람이 되었습니다. 2사람은 더욱 깊숙이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탈로포포 강가의 대나무 숲속 지하 1.5m에 파여진 구멍. 이 구멍이 요코이의 집이 되었습니다. 폭 2m, 길이 5m, 높이 1m, 어른이 겨우 엎드려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입구는 대나무와 잎으로 교묘하게 숨겨져 아무도 발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바닥, 벽, 천장, 작은 환기구, 빗물을 모으기 위한 대나무 홈통,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선반, 모든 것이 요코이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봉사로서의 기술이 이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대나무를 자르고 조합하고 엮어 완벽한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1964년 나카무라가 죽었습니다. 그 역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요코이는 또 한 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나카무라의 유해를 묻은 후 요코이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28년 중 마지막 8년은 완전한 고독이었습니다. 누구와도 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만날 수 없고 인간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고독이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심리학자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인간에게 가장 가혹한 시련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고문에 필적하는 고통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요코이는 참았습니다. 인내, 가만, 일본 문화에 있어서 궁극의 인내, 고통을 견디고 감정을 억누르고 묵묵히 살아남는 것. 요코이는 매일 정해진 일과를 지켰습니다. 아침 굴에서 나와 주변을 확인합니다. 덫을 점검합니다. 강에서 물을 깃습니다. 야생의 토란을 캡니다. 야자 열매를 줍습니다. 낮에는 굴 안에서 쉽니다. 밤에 다시 밖으로 나와 식사를 만듭니다. 이 불은 대나무 마찰로 일으켰습니다. 연기가 보이지 않도록 밤에만 불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수제였습니다. 요코이의 옷 또한 모두 수제였습니다. 그는 야생 히비스커스의 껍질에서 섬유를 채취했습니다. 껍질을 물에 담가 부드럽게 하고
섬유를 분리합니다. 그것을 손으로 꼬아 실을 만듭니다. 실을 짜서 천을 만듭니다. 바늘은 대나무 조각,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단순한 실용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증거였습니다. 벌거벗고 사는 것은 동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입는 것은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코이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옷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의 식사는 극히 검소했습니다. 주식은 야생 토란, 단백질원은 개구리, 쥐, 새우, 그리고 때때로 잡는 민물고기, 개구리는 대나무 덫으로 잡았습니다. 쥐는 함정으로 잡았습니다. 새우는 강에서 손으로 잡았습니다. 물고기는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찔렀습니다. 야자 열매, 야생 망고, 빵, 모든 것이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생존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쁨 없는 생존이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요코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병이었습니다. 정글에는 무수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댕기열, 기생충, 감염증. 한 번 병에 걸리면 의료는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요코이는 여러 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몸이 떨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환각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굴 안에서 혼자 누구에게도 간호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의 몸은 정글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의 면역체계는 다양한 병원체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적응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완전한 고독, 누구와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인식되지 않는 것. 요코이는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소리내어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예정은 뭐지? 덫을 체크한다. 물을 깃는다. 옷을 깁는다. 토란을 캔다. 이러한 혼잣말이 그의 정신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는 또한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나고야의 가족, 아버지의 양복점, 어머니의 요리, 형제 자매와의 놀이. 이러한 기억이 그의 인간성을 보존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괌은 크게 변했습니다. 미국 군사기지가 확장되고 호텔이 세워지고 관광객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코이는 때때로 밤중에 몰래 해안 근처까지 나가 멀리 떨어진 불빛을 보았습니다. 넌사인이 빛나고 차가 달리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정말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나가야 할까? 아니면 이곳에서 죽어야 할까? 매일 밤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너 포로로 취급될까? 처형될까? 일본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 하지가심에 일본 문화에 있어서 아예 수치는 죄보다 무겁습니다. 요코이가 두려워했던 것은 포로가 된 수치, 항복한 수치, 그리고 살아남은 수치였습니다. 왜 자신만이 살아남았을까? 이시이와 나카무라는 죽었는데 19,000명의 괌 수비대 대부분이 전사했는데 하지만 자신만이 아직 살아있다. 이것은 수치가 아닌가? 이 수치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일본 문화의 깊은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양 문화는 죄의 문화라고 합니다. 행동의 선악은 신이나 법에 의해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는 수치의 문화라고 합니다. 행동의 선악은 사회나 타인의 눈에 의해 판단됩니다. 수치란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를 내면화한 것입니다. 요코이가 두려워했던 것은 일본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나? 왜 빨리 나오지 않았나? 겁쟁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치가 있었습니다. 생존자의 죄책감, 영어로 서바이버즈 길트. 왜 자신만이 살아남았을까? 다른 병사들은 죽었는데, 이 시인은 죽었고 나카무라는 죽었는데 자신만이 살아있다. 이것은 공평한가? 옳은가? 요코이는 이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밤 굴 안에서 그는 죽은 동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얼굴, 목소리, 마지막 말, 요코이는 이러한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괌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요코이의 은신처 근처에도 때때로 사람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발견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운명의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다. 만약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다. 그리고 1972년 1월 24일 오후 5시 30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2명의 사냥꾼이 강에서 새우덫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요코이는 굴 안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상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코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2명의 사냥꾼은 덫을 체크하면서 요코이의 은신처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속의 기묘한 구조물을 알아챘습니다. 2 사람은 다가갔습니다. 요코이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발견되었다. 28년 만에 드디어 발견되었다. 요코이는 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56세의 몸, 28년간의 영양실조, 체중 40kg, 그는 수미터를 달리고 쓰러졌습니다. 2명의 사냥꾼은 놀랐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손수 만든 옷을 입고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요코이는 일본어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이지 말아줘. 포로로 잡지 말아줘. 하지만 2 사람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요코이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계 미국인 통역을 통해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코이 쇼이치 상등병 제38사단 보병 제229연대 1944년부터 28년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방송을 들었을 텐데요.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부끄러웠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이. 이 대답을 들은 경찰관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계 미국인 통역은 이해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수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입니다. 그는 이 수치를 피하기 위해 28년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코이의 발견은 곧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괌의 기자단을 파견했습니다. 일본 국민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반응했습니다. 28년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논쟁도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나? 왜 빨리 나오지 않았나? 일본 정부는 요코이를 귀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1972년 2월 2일 요코이는 괌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는 28년 만에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그는 놀랐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변해 있었나. 괌의 현대적인 건물, 일본 상공의 도시의 불빛, 모든 것이 그가 알고 있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보도진과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탑승구가 내려지고 요코이가 나타났습니다. 야윈 몸, 28년간의 고독의 흔적을 남긴 눈, 그는 천천히 탑승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외쳤습니다. 요코이 씨, 지금 기분은 어떻습니까? 요코이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돌아왔습니다. 이 말이 터져 나온 순간 공항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당신은 영웅이다. 28년간 살아남았잖나.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수치, 하지가심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수치, 동료들이 죽었는데 자신만이 살아남은 수치, 이 수치가 그의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돌아왔습니다. 이 7글자에는 일본 문화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의 표현이며 수치의 인식이며 인간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요코이는 영웅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약하고 부끄러워하고 상처 입은 인간.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인 것은 가장 용감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요코이의 귀국은 일본 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28년간의 고독과 고난을 견뎌낸 인내의 정신, 재봉 기술로 옷을 만들고 덫으로 개구리를 잡고 살아남은 놀라운 생존 능력, 일본인의 끈기, 적응력, 인내력의 상징.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었나? 겁쟁이다. 신문 투고란에는 비판적인 의견이 실렸습니다. 요코이는 이러한 비판에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랄했던 것은 비교였습니다. 오노다 히로와의 비교. 오노다 히로는 요코이가 발견된 2년 후인 1974년 3월 필리핀의 루방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역시 29년간 정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노다의 태도는 요코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오노다는 긍지를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는 격려하고 군도를 바치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상관인 다니구치 소좌가 직접 루방섬에 와서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그는 계속 싸웠습니다. 오노다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리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언론은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오노다는 의리를 관철한 남자, 요코이는 수치를 껴안은 남자. 오노다는 임무를 수행했다. 요코이는 그저 숨어 있었다. 오노다는 긍지를 가지고 귀국했다. 요코이는 부끄러워하면서 귀국했다. 누가 옳은가? 이 대조가 일본 사회에서 격렬하게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불공평했습니다. 오노다는 육군 나카노 학교 출신의 엘리트 첩보원으로 정글전의 게릴라 전술을 훈련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잔류하여 첩보 활동을 계속하는 것, 그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코이는 단순한 보병이었습니다. 특별한 훈련도 없이, 명확한 임무도 없이, 특별한 지령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노다와 같은 명확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수치에 대한 공포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노다의 의리에는 어두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29년간 그는 필리핀인 30명을 살상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게릴라전을 계속했습니다. 식량을 빼앗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고 지역 주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의리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필리핀 정부는 오노다를 범죄자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협상에 의해 그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오노다는 이 살인에 대해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코이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28년간은 폭력 없는 28년간이었습니다. 그는 괌의 지역 주민을 피하고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고 아무도 상처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치를 느끼고 있었지만 그 수치는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인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에서 수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의리를 관철하는 것이 강함이며 수치를 껴안는 것은 패배였습니다. 이 문화적 가치관이 요코이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요코이는 귀국 후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8년간의 정글 생활은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인파가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많은 물건, 28년간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아온 그에게 현대사회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정글에서는 모든 소리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폭풍이 올 것을 알렸습니다. 새소리는 아침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소리는 무의미한 소음이었습니다. 요코이는 귀마개를 하고 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동료인 이시이와 나카무라가 나타나 왜 자신만이 살아남았는지 다그치는 꿈, 미국 병사에게 쫓겨 붙잡히기 직전에 눈을 뜨는 꿈. 요코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하지만 요코이는 참았습니다. 다시 그는 간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학교, 기업, 자치단체에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생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야생 식물의 구별법, 덧 만드는 법, 불 피우는 법, 옷 만드는 법, 그리고 그는 검소한 생활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의 강함이다. 1970년대의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물질주의, 소비문화, 일회용 사회, 요코이의 메시지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28년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살아남은 남자,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다. 정신이다, 인내다, 가만이다. 1978년 요코이는 62세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미우라 미호코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요코이의 강연을 듣고 감동하여 편지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고야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요코이는 작은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자급자족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정글에서 배운 기술을 일본 땅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는 결코 사치스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전기를 절약하고 물을 낭비하지 않고 음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물건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것을 그는 28년간 배웠습니다. 요코이의 아내 미호코는 그를 이해하고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요코이의 악몽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현대의 시각에서 보자면 요코이의 부끄러움은 어쩌면 미덕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은 자기 인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코이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성이었습니다.
오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자부심은 비판적인 자기 반성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코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도덕성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요코이의 이야기는 모노노아웨어, 즉 사물의 애상감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모노노아웨르드란 사물의 덧없음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는 일본적인 감성을 의미합니다. 요코이의 인생은 덧없었습니다.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글에서 보냈고 귀국 후에도 25년이라는 시간을 수치심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덧없음 속에는 깊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지고 희망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그는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노노아웨르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요코이 쇼이치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괌의 탈로포포 폭포 공원에 있습니다. 그의 은신처는 복원되었고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직접 만든 옷, 덫, 그리고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작은 구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폭 2m, 길이 2.5m, 높이 1m, 이런 곳에서 28년 동안이나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인내였습니다. 일본 문화의 핵심에 자리 잡은 궁극적인 인내심, 고통을 견디고 감정을 억누르고 묵묵히 살아남는 것, 이것이 바로 요코이의 유산입니다. 하지만 요코이의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말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돌아왔습니다. 이 7글자는 일본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의 표현이자 수치심에 대한 인식이며 인간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함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지각했을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이 말은 자신의 수치를 인정하면서도 성실하고자 하는 태도를 표현했습니다. 요코이는 의도치 않게 일본어의 새로운 표현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요코이 쇼이치의 28년간의 고독, 신트위비의 20일간의 공포와 인내, 김철수와 박영희의 죽음, 그리고 귀국 후에도 수치심과 싸우며 살아간 25년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 문화의 복잡성, 그리고 도덕의 애매모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코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은 전쟁의 비극을 기억하고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며 인간성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요코이의 강연 기록, 인터뷰, 그의 아내인 미호코 여사의 증언, 괌의 기록, 미국군의 문서, 그리고 일본 역사가들의 연구, 모든 것을 꼼꼼히 읽고 사실을 확인하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코이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치를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인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의 인내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슈퍼땡스를 통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코이 쇼이치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해져야 한다. 그의 수치심은 존중받아야 한다. 전쟁의 비극은 기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성의 복잡성은 계속해서 탐구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슈퍼땡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코이 쇼이치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인간의 존엄성의 옹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코이 쇼이치는 영웅입니까? 아니면 28년을 헛되이 보낸 남자입니까? 그의 수치심은 나약함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성실함의 증거입니까? 그의 인내는 미덕입니까? 아니면 비극입니까?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일본 문화의 수치와 의리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요코이와 오노다 둘 중에 누구에게 더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쉬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